오늘 첫 강의는요, 영화 미스 포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터 래빗 알고 계시죠? 영국의 미키마우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야기 속의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만들어낸 작가는 아가사 크리스티와 해리포터의 조안 롤링에 버금가는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영국의 여류 작가인데요. 영화 미스 포터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평범한 여성이 무지무지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피터 래빗이라는 이 시리즈를 탄생시킨 작가가 되는 그 작가 자신의 이야기와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베아트릭스 포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의 첫 줄을 쓸 때는 언제나 가슴이 설렌다. 마치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글을 쓰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는 글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글쓰기에서 재능이 1할이라면 나머지 99할은 노력과 훈련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설계하고 써내려가야 하는지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훈련법과 원칙을 통해서 정답으로 향하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길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다양한 길을 제시해드리는 시간, 작가 수업, 작가에게 배우는 글쓰기, 바로 이 강의인 거죠. 우리가 글쓰기를 사랑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우리 삶에 대한 아쉬움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 시절의 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일기 어떠셨어요? 오늘은 영철이랑 수정이랑 레고 놀이를 했다. 그런데 영철이가 수정이랑 싸웠다.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참 곤란했다. 보통 이런 식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이 되는 어떤 사건들의 나열, 그리고 인상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그때 나의 감정들이 되게 담겨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일기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먼저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기록들은 아마 조금씩 사라져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좋은 생각이 왜 이제 들었어? 그때는 왜 그랬어? 새해에 이렇게 해야지? 살을 빼야지? 돈을 1,000만 원 모아야지? 근데 못했어. 그런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사라져버릴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결국 기록일 수밖에 없겠죠. 기억을 붙잡고 싶은 건 인간한테 너무나 당연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록이라는 글쓰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고 오랫동안 남기고 싶고 사람들한테 전해서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 분명 여러분한테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본능이고 욕망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말로 하면 그 자리가 끝나고 날아가 버리겠죠. 휘발돼 버릴 겁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어떤가요?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글쓰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글쓰기라는 이 행위를 열망하고 꿈꾸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삶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어떤 식으로든 그 아쉬움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나누면서 그것을 복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호모나렌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이야기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또 이야기로 소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바로 이 호모 나렌스,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설화가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되면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야기할 내용, 이야기거리가 필요합니다. 스티븐 킹은 작가란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마치 유물처럼 이렇게 발굴해내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어떤 또렷한 자각과 시선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해지게 되죠.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눈뜨는 순간 그 삶은 분명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겠죠.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자 본능입니다.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행위, 내 삶과 내가 살아나가는 시간을 똑똑하게 목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을 집어내게 만드는 것, 기억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 그 행위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글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글쓰기를 열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시가 우리에게 관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애정어린 관찰, 입체적인 관찰이 매우 깊은 통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오래 들여다보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대상, 그 대상의 여러 측면을 헤아리려는 의지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일 겁니다. 결국 무언가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글쓰기라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의미와 감정을 써내려가는 창조적인 행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를 둘러싼 우리의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본능적 감정, 즉 사랑의 본능에서 글쓰기는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의 변화는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린 시절 우리의 일기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 뭐였을까요? 그렇죠. 나는일 겁니다. 이렇게 나는으로 시작하는 글만 쓰다가 차츰 어떻게 되나요? 엄마는, 동생은, 돌아가신 할머니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가 옮겨져 가고 추가되고 확장되죠. 바로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삶과 마음에 접속하는 과정일 겁니다. 글쓰기가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사랑과 관심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세상으로까지 확장이 쭉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잘 써진 책을 통해서 다른 이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이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글쓰기가 가지는 가치와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